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터키 남서부 휴양도시 페티에, 여긴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명소는 나비가 날개를 펼친 형상을 하고 있다는 나비 계곡인데요. 350m 정도 되는 높이의 두 절벽 사이에 백사장, 그리고 너무도 예쁜 에메랄드빛 지중해가 펼쳐져 있죠.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한국 사람들도 종종 여행차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여긴 계곡의 절벽 위에 올라가시면 뷰 포인트가 유명한데 정말 아찔한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때는 지난 2018년 6월 19일 40살의 하칸 아이살은 8살 어린 32살의 아내 셈나 아이살과 이 페티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행복한 휴가를 보내게 되죠. 사실 이번 여행은 부부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아내 셈나의 뱃속에 7개월째 아기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점차 이제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커져서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이번 휴가에서 두 사람은 가족 계획과 또 새로운 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휴가 마지막 날, 부부는 드디어 나비 계곡에 올라갑니다. 손을 잡고 절벽까지 올라가서 지중해가 잘 보이는 그 명당을 잡고 사진을 찍기로 하죠. 신남 부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비 계곡 인근을 자동차로 지나가던 관광객 세이트 씨가 급히 차를 세우게 되는데 한 남자가 길가에 서가지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좀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던 하칸이었습니다. 운전자한테 말하길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세이트 씨와 일행은 즉각 하칸이 말해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절벽의 높이가 너무도 까마득했기 때문에 밑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했고 경찰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세이트 씨가 목격한 하칸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떨어진 상황인데 초조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너무도 침착하다. 아니, 심지어는 좀 행동이 굼뜨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수색 끝에 절벽 300m 아래에서 셈나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물론 뱃속의 아기마저도 숨을 거둔 상태였죠.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되죠. 절벽 위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내 셈나가요. 그리고 나서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어두더니 잠시 후에 다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서 남편에게 꺼내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이때 아내의 가방이 이 두 사람으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진 어떤 덤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칸이 그 가방을 가질러 등을 돌려서 몇 발자국 걸어갔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보니까 이미 아내가 아찔한 절벽 아래로 추락한 후였다고 하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아주 가방을 가질러 간 그 아주 짧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근데 이 말만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 두 사람 외에는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셈나의 사망 원인을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였다는 거죠. 수사 당국도 하칸을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칸을 둘러싼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선 아내가 사망한 후 그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셈나의 남동생, 그러니까 즉 처남에 따르면 셈나의 시신이 병원에 옮겨진 후에 가족들이 당연히 시신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하칸은 차 안에 있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물론 충격이 너무 커서 아내의 시신을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그는 굉장히 덤덤해 보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샘나 쪽 가족들은 그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그렇다 한들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진 않았는데요. 장례식이 끝났고 몇 달 후 하카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소는 아내가 사망한 바로 그 나비 계곡이었죠. 절벽 위에서 사진을 찍고는 이런 글귀를 함께 올렸는데 한때 나의 낙원이었던 곳, 이제는 더 이상 태양이 없는 곳. 얼핏 보면 아내를 그리워하는 추모의 애도의 글로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장소를 몇 달 만에 다시 찾아와서 그런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좀 기이하죠. 그래서 좀 더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하카는 2달 만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터키 전역을 여행하면서 고급 호텔에 머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그가 정말 살인을 했다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 가장 큰 의혹을 받는 것은 숨진 아내 앞으로 들어져 있던 보험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수령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죠. 하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연애 시절부터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자주 즐겼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뿐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샘나 쪽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죠. 내 딸은 생전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앤데 무슨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좀 황당한 사실은 부부가 각각 생명보험에 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령인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샘나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남편 하칸이에요. 하지만 하칸이 사망할 경우 수령인은 아내가 아니라 하칸의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하칸은 나는 그거 그렇게 되는지도 몰랐고 보험회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딱 잘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접 보험회사를 찾아갔던 흔적이 발견되죠. 다행히 현재까지 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계좌를 추적해봤더니 계속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샘나 본인 명의로 받게 된 대출이 7건이나 됐어요. 샘나의 여동생에 따르면 언니가 평소에 대출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언니가 대출을 한 번에 7개나 받았다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칸이 설명합니다. 이 돈은 내가 이제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거기에 아내가 도움을 준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도 좀 느낌 오시죠? 이게 정황상 남편 하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산부 아내를 사망하게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섣불리 체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중 수사당국에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바로 사건 당일 같은 시간에 나비 계곡을 방문했던 또 다른 관광객이 이 풍경을 찍어놨던 비디오 영상에서 하칸과 샘나의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해당 영상 같이 확인하시죠. 자, 바다가 있고 절벽인데요. 여기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좀 카메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여기 있는 지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저 힘든 곳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분명 적이 있습니다. 어딘가 좀 외진 곳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험하고 가파른 계곡 밑으로
굳이 배부른 아내를 끌고 내려가는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관광객조차도 이게 얼핏 봐도 좀 이상한 장면이었다고 말했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더 으슥하고 외진 곳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만에 하나 아내가 좀 더 좋은 배경에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말해서 절벽 밑에 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이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기적 같은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걸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걸로 인해 결정적으로 그가 절벽 밑으로 아내를 밀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눈길을 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이 찍힌 시각이에요. 하칸이 제 아내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길가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시각은 이 영상이 찍히고 나서 무려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 아무것도 없는 절벽에서 3시간 정도 보냈다는 건데 좀 이해하기 힘들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칸이 어쩌면 그 절벽에서 주변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밀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인 2020년 11월, 검찰은 하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는 마침내 체포됩니다. 2021년 2월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하칸은 아내 사망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불과하지 나와는 상관없다 라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정황 외에는 그닥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하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런데 샘나의 유가족도 쉽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남아있던 딸의 마지막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하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고 발생 직전 샘나가 찍은 사진으로 이게 얼핏 봐서는 엄청난 증거가 될 수 있나 생각이 들지만 이 사진의 핵심은 하단에 보이는 주황색 가방입니다. 하칸이 진술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신은 2m 떨어진 곳에 놓여있는 아내의 가방을 가지러 갔고 그 순간 뒤에 있던 아내가 추락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말과는 달리 샘나의 주황색 가방은 손이 뻗으면 닿는 바위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2021년 6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이죠. 하칸은 재판 중에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총 11번의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걸 통해서 그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변호인들이 밝히려 했겠죠. 그러면서 하칸이 직접적인 어떤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지 않느냐, 무죄와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도 궁금한데요. 남편과 뱃속의 아이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떠났던 여행에서 절벽 밑으로 추락해버린 샘나. 물론 그것 자체도 한 가족에게 비극이지만 만약 그녀를 밀어버린 사람이 남편이라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참극이겠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댓글로라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